자, 연평해전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영화 연평해전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어제 개봉을 했는데 지금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영화 완성도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동희 차장.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그 강남의 한 극장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극장에 입장하고 있는데요. 그 집권 당시의 참모들 20여 명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 연평해전과 아주 인연이 깊은데요. 왜냐하면 2002년에 처음 이 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는 우리가 연평해전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그 서해 교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해군 차원의 기념식 이 정도로 계속 추모 행사를 이어오다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8년에 와서야 제2연평해전으로 승전의 의미를 붙였고요. 예. 그때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승격을 시켜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예, 지금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수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이 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람을 한 것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미, 재조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흐름을 본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당시에 용사들 그리고 또 유족들 이런 분들이 직접 시사회에 또 참석하고 그리고 일단 증언을 통해서 당시의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햇볕 정책이라는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의 병사들을 보호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가 이 전쟁의 의미를 말하자면 이 교전의 의미를 바로잡았던 이 부분을 살려서 국민과 함께 다시 어떤 제2 6.25 그리고 어떤 연평해전 이러한 북한의 기습과 같은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최선의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전 다만 이제 영화라고 하면 지난번 국제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예술입니다. 예술이고 영화인들과 관련자들이 엄청난 피와 땀을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관람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줄줄이 가는 문화가 언젠가부터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히 볼 수 있게 정치색을 입히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인기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숟가락 얻기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로 관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될 텐데 이남희 팀장은 국회에서도 시사회 비슷한 게 있었죠?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이 손을 잡고 오후 5시에 바로 영화 상영회를 열었는데요. 당초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 볼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영화 볼 여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두 분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병석 의원은 이 영화 제작하는데 어려움은 전해지고 영화 제작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신기남 의원은 해군 출신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너무 이 연평해전 유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유가족들 호소를 듣고 그때부터 계속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여야 정치권도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영화가 나오면서 이 소외받았던 유가족들을 다시 지원하거나 돕는 방안 여러 가지들이 또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화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어떤 좀 화두를 던진 것은 맞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당에서는 우리가 이 의미를 재조명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안보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한 번도 제대로 추념식도 참석하지 못했고 이 유가족들 홀대해왔다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안보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표 측근들이나 어떤 참모진도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물어보면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여야 정치권이 그냥 한 목소리로 연평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조명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동희 차장, 관객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개봉을 시작을 해갔고요. 오늘까지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 600개 넘는 상영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위예요, 지금 현재?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었던 극비수사, 예.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해서 역시 재미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 화제작을 제치고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을 만큼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몰이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저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박동혁 병장 이야기 어제 저희가 자세히 해드렸는데, 이 박동혁 병장을 치료했었던 의사분의 글이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군의관으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박동혁 병장을 직접 치료했던 이봉기 의사의 수기가 예. 그 당시에 의학 전문지에 소개가 돼서 한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연평해전이 영화로 나오면서 당시에 썼던 이봉기 군의관의 그 수기가 그 내용이 다시 보도가 되면서 그 당시 참혹했던 내용들이 많은 그 독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이봉기 군의관이 썼던 당시 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박동혁 그 병장이 온몸에 1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혀 있었다. 아, 그래요. 이 박동혁 병장이 이 위생병이다 보니까 전투병들은 이렇게 은폐은폐를 하면서 총을 쏘고 있었지만 의무병은 그런 것 하나 없이 이 총알이 총탄이 빗발치는 곳을 아무런 방어 장비 없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가 예. 온몸에 1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 것들을 정말 상세히 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도 하고 예, 슬퍼하고 했죠. 그랬죠. 여기 글을 보면 나라 지키다 젊은 사람들 죽어갔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축구 본다고 일본에 가서 웃으며 손은 들고 이러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 나 같아도 나서서 안 하겠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치료를 하면서 이 절절한 그 당시에 그 아주 침통했던 그런 상황들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싶습니다. 자, 영화 연평해전이 어제 개봉이 됐고 이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